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30분이에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내일 새벽 2시와 3시에 큰 이벤트가 두 개나 있어요. 내일 새벽을 기점으로 반도체와 비트코인이 상승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써니전자는 약간 상승해서 1.9%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차이나전기차는 마이너스 35% 손실 중에 있어요. BITX는 마이너스 16%에서 계속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BITX는 오늘 마이너스 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SOXL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했어요. 차이나전기차는 그저께 하락 후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요. 그래프의 방향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다시 도지 캔들이 나올 것도 같고요. 그런 다음 다시 양봉으로 상승 흐름이 예상돼요. 써니전자 그래프를 보면 2, 3일 정도 속임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바로 상승으로 직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써니전자는 며칠 내로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하락 후 지루한 행보 기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도 빠르면 2분기 초나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비트코인과 증시 흐름은 상저하고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의 목표가인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를 기다리며 차분히 인내의 과정을 잘 버텨낼 생각입니다. 증시의 하락은 언제나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 또한 아직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직업에 충실하며 알트코인 불장이 올 때를 차분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5%예요. 도지코인은 2%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61%,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57%, 넴은 마이너스 28%, 이케시는 마이너스 60%, 디카르고는 마이너스 22%, 캐드인 어독트월드는 마이너스 79% 손실 중에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현황을 보면 도지코인이 살짝 수익 구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 중이에요. 작년 9월달이 생각나는데요. 작년 9월에서 10월에는 BITX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였어요. 도지코인 또한 마이너스 40% 정도 손실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이 시작되면 12월 전고점의 환희보다 올해 연말에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포지션은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돼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당연히 동결로 갈 것 같고요. 점도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추가하는 점도표가 나온다면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 3시를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월가의 시선은 올해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에 눈이 쏠리고 있대요. 전 세계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전쟁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규모를 주요 관전 포인트로 두고 있대요. 오늘 새벽 3시 금리 결정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2회에서 총 3회로 된다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상승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과 같이 2회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블룸버그가 최근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준이 올해 9월과 12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0.5포인트 인하를 생각하고 있대요. 반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연내 최소 2회 인하 확률을 82.7%로 보고 있고요. 3회 이상 인하 확률은 52.3%로 보고 있대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3회 인하의 점도표가 나와서
증시와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개발자 행사인 GTC 2025가 개막이 시작됐는데요. 젠슨 황의 기조 연설이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어요. 이번 엔비디아의 행사에는 약 1000개의 세션과 2000명의 연사, 400곳의 전시 부스가 마련됐는데요. 미국의 마이크론과 암, 델 테크놀로지, 소프트뱅크, TSMC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네이버 등 국내 반도체 IT 기업들이 수없이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그만큼 이 행사의 파급력은 세계의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젠슨 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 2시에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주제로 연설이 시작되는데요. 젠슨 왕 CEO는 이날 최신 GPU 블랙웰의 성능을 끌어올린 블랙웰 울트라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래요. 중국의 딥시크 출시 이후 블랙웰 등 고성능 GPU 수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만큼 새로운 블랙웰 울트라의 경쟁력을 강조할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시리즈인 루빈 역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대요. 내년 출시를 앞둔 루빈은 암흑 물질을 발견한 미국 여성 천문학자 벨라 루빈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요. 루빈 이후의 제품인 루빈 울트라 GPU 또는 루빈 다음 차세대 GPU 아키텍처가 공개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작년과 올해, 내년 계속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술의 혁신과 인류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비아디 전기차가 5분 충전에 400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선보였대요. 중국에서는 하루하루 틀리게 전기차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반면 테슬라는 주가가 계속 하향되고 있어요. 최근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표하면서 투자자 불안은 더 커지고 있대요.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BJ 라켓시 미치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515달러에서 430달러로 하향 조정했어요.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낮췄습니다. 테슬라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370달러래요. 일론 머스크가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의 이주 목표를 하고 있대요. 2050년이면 이제 25년 남았는데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미래가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의 배경에는 인류의 우주 개척 욕망과 지구의 대형 재앙에 대비한 피난처 마련이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대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 500만 년 동안 지구에서 발생한 5번의 대형 재난을 언급하며 인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화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는 화성 이주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대요. 과거에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러한 현실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쩌면 지구의 대재앙을 미리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천재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의 대재앙이 온다면 사람들은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 티켓을 사기 위해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행보가 계속 길어지면서 사람을 계속 지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고요. 가격이 낮은 틈을 타 더 추가 매입을 위해서 5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발행해 비트코인 매집에 박차를 가한대요. 일본의 메타 플래닛 또한 비트코인을 150개를 추가로 매입했대요. 세계의 패권 전쟁은 AI와 전기차 그리고 비트코인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두 개를 선점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행보 기간을 틈타 암울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가 행보하거나 하락할 때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더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 강세론자인 유명한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이 최대 2만 달러까지 폭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경고에 나섰어요. 하지만 뜨문뜨문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를 인용한 아폴로 셔츠 공동 창립자 토머스 파런은
비트코인의 조정 구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다른 모든 주요 자산을 초과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조정은 강세장에 나타나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비트캣의 CEO 그레이스 천은 장기적으로 1년에서 2년 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까지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덧붙였어요. 다른 업계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5년 전망치를 16만 달러에서 최대 18만 달러까지 제시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16만 달러에서 18만 달러는 목표치가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크립토컨스 주기영 대표는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종료됐대요.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약세가 예상된대요. 도지코인은 대형 보유자들이 최근의 가격 하락을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대요.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약 30%의 가격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대요. 최소 100만 도지코인 이상을 보유한 지갑의 수가 2월 초 이후 1.2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여전히 도지코인의 회복 가능성을 믿고 매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대요. 내일 새벽 2시와 3시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상승 모멘텀의 시작이 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상승의 모멘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두움 속에서 광명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